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의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Rational Thinking이라고 해서요.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는지 따라서 우리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은 어떻게 글을 읽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원이 사랑하는 AP 논리라고 소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이 영상의 내용은 쌤 교재 2026 Rational에서 일부 발췌해 온 거라서 맛보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P 논리의 향연, 평가원이 사랑하는 논리 구조. 수능 영어 지문의 대다수는요, AP 논리로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라는 하나의 논지를 주고 B라는 또 다른 하나의 논지를 주면서 이 A, B를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글을 전개해 나가다가 끝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밑줄 친 부분 혹은 빈칸 뚫어 놓은 부분이 A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B를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면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 A와 B의 논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어디에서 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압축적으로 글을 읽어내는 속도와 그걸 이제 이해하고 뽑아내는 그 결과값, 그 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구조를 모르면 글을 막 중구난방으로 읽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네모 표시된 게 하나의 이제 선지라고 할 때 A라는 주장을 하고 또 B를 주장하고요. A 주장하고 또 반대되는 뭐 부사나 접속사를 써서 이렇게 B를 주장하다가 A 주장하고 이 A에 대한 주장을 덧붙여주기 위해서 뭐 for example 같은 경우들로 덧붙여주거나 B는 이렇게 하지만 A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빈칸이나 밑줄을 뚫고 이런 식으로 A, B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이런 구조가 많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문장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상을 이해할 때 혹은 그것을 기술할 때 미시적인 방법과 거시적인 방법으로 구획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는 뭐예요? 쌤이 미시적인 것, 거시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시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보는 거고 거시적인 것은 전체 틀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미시적, 거시적 이런 식으로 A, B의 대조 논리를 잡고 이 미시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B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둘 중 하나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은 이러한 논리 구조를 참으로 좋아한다. 이걸 초점 맞춰서 직접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 평가원에서 또 교육청에서 이제 실제로 출제됐던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고3 3월 21번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자, 21번 지문이죠. 자, 이렇게 글이 쭉 진행이 되다가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에 You taste its price라는 이 문장이 밑줄 치게 되면서 이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평가원이 사랑하는 AP 논리, AP 대조 논리를 바로 한번 첫 문장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at perception is a construction is not true just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자, 첫 번째 문장이 있어요. 자, 인지는 구성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명사 덩어리가 나오죠. 자, 인지는 구성이다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Of one's perception of sensory input such as visual and auditory information. 자,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정보들과 같은 이런 감각적인 입력의 인지에서만 사실인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게 첫 번째 A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은 A인지 B인지 모르더라도 첫 번째 전체 문제에서의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A로 잡아줘도 무관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 인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감각적인 것만 해서만 사실인 건 아니래요. 자, 바로 다음 문장을 볼게요. It is true of your social perceptions as well. 아, 자, 지금 첫 번째 A 문장 보면 is not true 하고 있죠. not true. 두 번째 문장 바로 뭐라 그래? is true. 아, 그러면 대조되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사회적인 인지. 인지는 어디에서도 진실이에요? 사회적인 인지. 자, 아까 A에서는 감각적인 인지에서만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사회적인 것에서도 인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에서부터 A, B 대조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글이 전개가 될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Your perceptions of the people you meet, the food you eat, and even of the products you buy. 자,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네가 먹는 음식, 네가 사는 제품들까지 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어때요? 이런 게 바로 사회적 인지라는 거죠. 다음 문제 갑니다. For example. 자, for example 하면서 뭔가 앞에 문장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나 봐요. In a study of wine. 자, 와인을 공부할 때 when wines were tasted blind. 와인이 맛이 봐질 때, 와인을 먹을 때 어떤 상태로요? 눈이 가려진 상태로 와인을 먹을 때요. There wa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tings of a wine's taste and its cost. 자, 이때는요. 적거나 아니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상관관계가 없대요. 뭐와 뭐 사이에요? 이 와인의 이 등급, 이 와인 맛의 이런 등급과 그것의 가격에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해요. 자, bu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hen the wines were labeled by price. 하지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대요. 어떨 때는요? When the wines were labeled by price. 그 와인이 그 가격이 어때요? 라벨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똑같이 아까 봤던 A와 B 이 논리가 적용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감각적 인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뭐다? 사회적 인지에서도 온다. 자, 뭐와 뭐가 감각적이고 사회적 인지인지 볼 수 있나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냥 눈 가리고 맛만 봤다. 감각적 인지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어때요? 사회적인 인지. 이게 얼마의 가격을 하네? 라는 그런 사회적 인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의 가격이다라는 건 우리가 감각을 느끼는 거. 이런 것과 상관이 없죠. 미각적인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또다시 A, B로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문장 가봅시다. That wasn't because the subjects consciously believed that the higher price wines should be the better ones and thus revised whatever opinion they had accordingly. 자, 이거는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래요.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래요. 뭐요? 자, the subjects, 그런 주체자들이요. 자, 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걸요? 더 높은 상품의 와인이 더 맛이 좋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을 개정한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니래요. 가격이 비싸니까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다? It wasn't true just as the conscious level. 이것은 그냥 의식적인 수준에 있어서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we know because as the subjects were tasting the wine, the researchers were imaging their brain activity. 자, 우리는 알고 있어. 왜냐면요. 자, 이런 실험 대상자들이 그 와인을 맛볼 때요. 그 연구자들은 상상을 했답니다. 그들의 뇌 활동을 떠올렸다고 해요. And the imaging showed that drinking what they believed was an expensive glass of wine really did activate their centers of taste for pleasure more than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사회적 인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문장이 되게 길지만 A, B를 대조로 잘 했다면 여기서 어떤 게 A인지 어떤 게 B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자, more than 여기 보이시죠? 자, taste for pleasure more than drinking a glass of the same wine that had been labeled as cheaper. 뭐래요? 더 싸게 라벨이 매겨진 그 와인을 마셨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사회적인 인지라는 겁니다. 자, 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우리가 감각적인 인지만 인지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사회적인 인지 또한 인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와인을 단순하게 맛보는 것. 자, 이 와인 테이스팅은 감각적인 인지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와인 라벨링은 뭐예요?
와인이 얼마이다라고 라벨이 붙여져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거죠. 이건 비싼 와인이야. 이건 저렴한 와인이야. 그래서 이 B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 가볼게요. That's related to the placebo effect. 자,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봤죠? 이 약이 아무런 효능이 없지만 실제로 이걸 먹었더니 뭔가 병이 나았어.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기 전에 이거 먹으면 무조건 나아요. 무조건 나아요. 이 약 먹으면 무조건 좋아져요. 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라벨이 비싼 와인이라고 붙여져 있으니까 이게 그냥 똑같은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회적인 인지 하나 때문에 맛이 더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Like pain, taste is not just a product of sensory signals. 고통과 같이 맛은요, 단순히 그냥 감각적인 신호들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아, 감각적인 신호들의 부산물, 감각적인 것이라고 했죠. 감각적인 신호들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It depends also on psychological factors. 심리적인 요인들에도 또한 의존을 합니다. 이게 바로 B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you don't just taste the wine. 당신은 그저 와인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맛보는 거, 감각적인 거. You taste its price. 자, 아까 선생님 뭐라 했죠? A, B 계속해서 대조 논리가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밑줄이나 빈칸을 뚫고 이게 A인지 B인지 묻는다 했죠? 자, 단순히 이게 아니래. 그럼 얘는 뭐야? B죠. You taste its price. 자, 너는 가격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 사회적 인지를 통해서 와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예,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1번, Customer ratings determine the price of a product. 자, 고객들의 평가는요, 이 상품의 가격을 매깁니다. 이거 상관없죠? 우린 지금 자, 인지가 감각적 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지도 존재한다라는 그걸 배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we fool. 자, fool 하면 바보인데 동사로 쓰면 속이다라는 뜻이 돼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Into thinking our unplanned buying was reasonable. 계획하지 않은 구매가 합리적이었다고 속입니다. 이런 내용 없죠? 자, 와인을 갑자기 사게 됐고 이런 얘기 없어요. We immediately dismiss opposing opinions without any consideration. 우리는 즉시 반대 의견을 묵살합니다.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이런 말도 없고요. 4번, the brain shows consistent response regardless of personal preference. 자, 뇌가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반응을요. 개인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이죠. 자, 5번, the perceived value of a product influences one's subjective experience of it. 자, 그 상품의 그 인지된 가치는요,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답은 5번이 돼요. 자, 왜죠? 여기서 보면 상품, 어떠한 상품, 와인이죠? 이 와인의 인지된 가치가 뭐예요? 바로 이 사회적 인지인 뭐예요? 라벨링.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라벨이 비싼 게 붙었으니까 맛있을 것이다 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수능 영어 지문은 이렇게 A, B 논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A로 두고요. 뒤에 문장을 B인지 혹은 A인지 계속해서 구획해 나가면서 글을 읽으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읽고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24년 수능 21번에 나왔던 이제 문제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A, B로 계속해서 구획하다가 어떤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벌써부터 A, B죠? 자, 얘를 A로 두고 not the substance, B로 둡니다. 왜요? 중간에 not이 있어서 이 의미를 서로 대조시켜 주니까요.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The position of the architect rose during the Roman Empire as architecture symbolically became a particularly important political statement. 자, 건설의 자, 입지는요 굉장히 상승을 했대요. 로마 제국 때. 자, 왜냐면요 architecture symbolically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요 특히나 정치적인 성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게. 아, 이 건설이라고 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성명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구나. 첫 번째 잡습니다. 자, 건축
정치적인 어떤 진술, 성명, 명이 되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뭐다? 중요하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는 A, B 구조를 잡기가 어려워요. 다음 문장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classed the architect with the physician and the teacher. And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은 같은 부류에 넣었대요. 이 건축가를 갖다가요. 의사와 교사의 같은 부류에 집어넣고요.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와, 이토록 위대한 직업. 뭐를요? 건축가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physician and teacher. 지금 건축이 중요해졌다고 했고요. 이 건축가의 어떤 입지가 여기 보면 계속해서 좋아졌다고 했죠. 그런데 이 건축가를 갖다가 뭐와 같이 뒀다고? physician과 the teacher. 의사와 교사. 의사와 교사. 이거 A로 잡을게요. 일단 그래서 뭔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면 이게 A, B 대조 논리겠구나라고 한번 의심을 하고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혹여나 이 뒤에 이 physician과 teacher이 A, B로 구획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A, B 대조 논리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죠. 영어에서 콤마는 삽입이기 때문에 지워줍니다. 자, 이 사람이 recognized. 인지했어요. Architecture, 건축은요, requires both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자, 여기 and 보여요? both A and B 이런 구조 많이 쓰죠. 이 사람이 인지한 걸로는요, 건축은요, 두 가지 다를 요구한대요. 실용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을 요구를 한대요. 자, 지금 A, B 구획하는 게 글을 점점 읽으면서 해소가 될 겁니다. And he listed the disciplines he felt the aspiring architect should master. 그리고 그는 나열했어요. 어떤 규율들을요. 뭔가 이제 앞으로 열망 있는 그런 건축가들이 마스터해야 할 것들요. Literature and writing, 문학과 글쓰기, 도제, 또 수학, 역사, 뭐 이런 것들 쫙 이런 것들을 마스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A curriculum that still has much to recommend. 자, 여전히 추천할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뭐예요? 그런 커리큘럼. 이것들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결국? 자,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건축가는요. 자, 이런 두 가지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All of this study, 자, 이 공부의 모든 것, 실용적이고 어때요?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Was necessary, 필수적이고요. 그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architects, 건축가들은 who have aimed at acquiring manual skill without scholarship have never been able to reach a position of authority to correspond to their plans.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가요? 그냥 이 손기술만 익힌 건축가들. 그치만 특정한 학위는 없어요. 뭐예요? Without scholarship. 학위는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뭐 하는데? 실패한대요. 어떤 권위 있는 그들의 계획을 갖다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권위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기술은 있지만 학위가 없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건 있지만 학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While 반면에 those who have relied only upon theories and scholarship were obviously hunting the shadow, not the substance. 자, 뭐예요? 그치만 학위는 있는데 손기술이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이 밑줄 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손기술은 좋은데 학위는 없어. 이 둘 중에 뭘까요? 실용적인 거 되겠죠? 자, 밑에 뭐예요? 이론은 있지만 실용적인 건 없어.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부분은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이런 사람들, 학위는 있지만 손기술은 없는, 프랙티컬한 실용적인 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뭘 하고 있어요? Hunting the shadow, 그림자를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Not the substance. 자, 어떤 실체, 어떤 물체, 물질 이런 것들, 실용적인 것들 A겠죠. 이런 것들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사냥한다. 자, 되나요? 자, 이렇게 건축가는 의사와 또 선생님과 같은, 교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모두 다 익혀야 한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것만 가진 사람들, 이론적인 것만 가진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학위는 있어. 이론적인 것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용적인 스킬들, 손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밑줄 친 부분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자,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이 A가 결여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죠. 자, 선지 볼게요. Seeking abstract knowledge emphasized by architectural tradition. 자, 여기서부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건축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emphasized, 강조된 뭐예요? 그 모호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건축가가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을 지식을 다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번, discounting the subjects necessary to achieve architectural goal. 건축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런 목표들을 갖다가 discount, 제거하는 거, 감소시키는 거 아니죠. 건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Pursuing the ideals of architecture without the practical skills. 자, 실질적인 기술 없이 뭐예요? 건축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 정답 3번이죠? 자, 실질적인 스킬은 뭐예요? A였고 Pursuing the ideals, 자, 이상을 추구하는 것, 이론적인 거죠? B였어요. 4번 Prioritizing architecture's materials aspects over its artistic ones. 자, 기술적인 어떤 것보다 건축의 어떤 그 material aspect, 물질적인 측면을 갖다가 더 우선순위하는 것은 아니죠. 자, 5번. Following historical precedents without regard to current standards. 현재의 어떤 기준에 상관없이 그 역사적인 선례들을 따르는 것. 뭐 역사에 어땠고 현재 어땠고 이런 얘기들 없었죠? 자. 여기 4번 선지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이 건축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 뭐예요? 건축의 이 물질적인 측면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 있어. artistic, 뭐 예술도 있지만 기술이라는 뜻도 있죠. 그럼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뭔가 이제 이 매뉴얼한 스킬도 중요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우리가 건축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건축가들은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이 둘 다 필요하다. 그런데 누구는 얘만 가졌고 누구는 얘만 가졌다. 밑줄 친 부분은 이 둘 중에 누구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A, B로 대조되는 이러한 논리를 지니고 있는 문제, 두 문제를 만나보면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많은 그 지문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단순히 이런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추론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빈칸도 그렇고 순서도 그렇고 A, B로 구획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A, B 대조 논리, 평가원이 정말 사랑하는 논리 구조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하는 영어 지문에다가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